병원에서 발목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다. 이제는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실 수 있고 발목 움직임을 합치는 관절 유압술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수술 모두 다 이제 결과가 괜찮다 말은 듣는데 내가 어떤 수술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항상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술이 더 좋다 이런 확정적인 결론을 지어드리기보다는 두 수술이 뭐가 다른지 본인한테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육회병원 원장 임재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목 관절염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발목 관절염이라는 말부터 정리를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발목 관절염은 이제 염증 자체보다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골이 닳게 되면서 뼈랑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통증도 생기고 심한 분들은 이제 변형도 동반되게 됩니다. 초기나 중기 단계에는 약이나 물리치료, 보조기, 주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좋게 해볼 수 있으시지만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고 말기에 도달하셨을 때에는 통증이 반복적으로 그 주기가 짧아지시고 심해져서 걷는 거리에도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이 무너지시게 됩니다. 이 정도 단계에 도달하시게 되면은 연골을 다시 살리는 치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절을 살리는 수술이 아니라 관절을 어떻게 처리해서 나에게 맞는 수술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발목은 무릎과 다르게 무릎은 말기 관절염이 되면은 대부분 인공관절 치환술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목은 구조가 다르고 발목 아래에는 20개가 넘는 작은 관절들이 있고 이 관절들이 서로 보상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은 관절을 완전히 붙여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서 움직임을 살리는 방법,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해집니다. 그 두 가지 옵션이 발목 관절 유압술과 발목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목 관절 유압술은 어떤 수술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압술은 이제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서로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뼈를 한 덩이로 만들어버리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뼈 부분을 한 덩이로 없애서 사라져 버렸으니 통증의 원인이 아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니 뼈끼리 부딪히는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수술의 큰 장점은 한번 잘 붙으면 매우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명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 뼈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깁스 그리고 목발이 필수적이고 체중을 딛지 않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발목 주변 관절들이 더 많은 움직임과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 어떤 수술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닳아버린 관절을 제거하고 금속이랑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관절을 삽입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살리는 수술이 되겠고요. 이 수술의 큰 장점은 발목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행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재활이 유압술보다 빠르다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경사로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은 인공삽입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면 관리에 문제가 있겠고 사용하면서 특수 플라스틱 삽입된 것이 마모가 생길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인공물이 주저앉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술이나 재수술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과정입니다. 발목 관절 유압술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뼈가 실제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6주 정도는 통깁스를 하고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체중을 실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목발이나 휠체어가 필요하고 깁스를 풀고 나서도 추가로 6주 정도 이상의 재활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압술은 수술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짧으면 3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반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뼈가 붙는 거를 기다리는 수술이 아니고 인공물이 뼈와 어느 정도 결합이 되는 시기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깁스를 6주 정도 적용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발목 자체,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6주 이상 체중 제한을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공관절은 무조건 빨리 걷는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반된 발목이나 발의 변형이 있느냐 없느냐가 회복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병증 들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확률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압술의 가장 큰 문제는 뼈가 안 붙는 경우가 되겠고, 의학용어로는 불유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상으로는 대략 15%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해진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의 양상이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건 관절 주변에 뼈가 자라서 걸릴 때 통증이 생기거나 인공관절 주변 뼈가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비교적 간단한 재수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수명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발목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약 80에서 90% 정도, 15년 기준으로는 약 85% 정도 생존율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인공관절은 영구적인 수술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수술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생활 방식이 결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수술 선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수술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발목관절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잘 붙게만 된다면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아껴 쓰셔야 되는 그런 수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계단이나 경사로 야외활동이 많지 않으시고 발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내가 그래도 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선호하시는 게 맞으시겠고, 반대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시고 비탈길이나 계단, 경사로 이런 야외 활동이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움직임은 없어도 되지만 통증이 확실히 없기를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유압술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 더 좋은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더 좋은 수술은 없고 두 개 다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말기 발목 관절염 환자에서 만족도가 높고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적합한 수술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활동량과 나이, 그리고 수술 후 기대하는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내 발의 정렬 상태라든지 변형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유압술이 좋을지 인공관절 치환술이 좋을지를 고민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수술을 고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병원을 갔는데 무조건 한 가지만 권하신다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관절이든 유압술이든 제대로 이해하시고 선택한다면 통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수술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